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긴축 가속화를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경제 전문가와 함께 연말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일찍 급락을 했습니다. 네. 변이인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이른바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그 테이퍼링 진행을 이제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더 증시가 하락한 것 같거든요. 미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보면 1.5%에서 1.9% 사이의 3대 지수 하락폭을 보였는데 예. 여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도 포함이 돼 있지만 간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상원 의회에 나간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기존과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물가 상승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2월 회의에서는 앞으로 돈줄 잠그는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얼마나 이 속도와 그 마감 시간을 당길 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발언을 듣고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즉 유동성이 증시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본 투자자들이 화들짝 겁을 먹은 셈인데 예.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작게라도 가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까지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코스피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평론가님께서는 또 연말 내년 코스피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전해주시죠. 네, 외국계 투자은행들 흔히 IB라고 하는데 IB들이 내놓는 전망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네. 금과 옥조로 보실 건 없고 그들이나 IMF, OECD 이런 세계적인 기관들도 석 달에 한 번씩 전망치를 바꾸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석 달에 한 번씩 수정 전망을 내놔야 할 만큼 그들도 한참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를 고려할 때는 우리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예. 우리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방송 직전에 보니까 2% 정도 코스피가 올라갔으니까 예.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미국보다 장세가 좋으냐? 그래서는 아니고요. 오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 네. 기관도 한 1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내다 팔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증시 지수가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는 게 현재의 장세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순환매 혹은 손이 자주 바뀌는 그 종목별 장세 이런 것들이 거듭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실적이 더 좋거나 더 나빠질 그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아주 큰 변수는 없습니다만 예. 공급망 우려가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얘기는 아마 계속 상수로 깔고 가는 변수가 될 것이고 예. 앞으로 상황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국장에 머무느냐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번 주에는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다음 주에는 약간 증시가 휘청할 수도 있다. 이게 금융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네. 오미크론의 그 이제 상식 깔고 가는 변수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도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급등하던 국제 유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연일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산유국들이 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저녁 10시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네. 있는데 여기서 감산 이야기가 나올까요? 장관급 강요 회의에서 이제 거론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보면 지난 주말에 10% 정도 급락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5% 정도 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WTI 기준으로 보면 간밤에 국제유가가 66.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11월 초만 해도 이거 80불 넘나드니 유가를 좀 떨어뜨려야 한다. 미국에서 에너지 장관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증산을 압박할 정도로 유가가 높았거든요.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그 지난 연초하고 대비해도
걱정이 된다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감산을 얘기하기는 좀 일러 보이고요. 아마도 감산을 논의할 수 있다 정도가 이번 회의의 결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예. 사실 국제유가라는 건 수급이 제일 많이 결정하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결국 수요에 따른 그 유가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국제유가를 둘러싼 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친환경 주제를 들고 나오는 선진국들의 그 어떤 슬로건 속에서 예.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기름을 덜 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친환경과 이 물가가 또 부딪히는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그동안 덜 캐냈던 셰일오일 관련해서 내년에 규제가 완화되든지 보조금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상황은 더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이 될 거라 아마 이번 회의에서 당장 결론을 내지는 않고요. 예. 한 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뭐 이전에 있었던 델타 변이 발생 때보다는 강도나 범위가 이제 그보다는 좀 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경제가 그동안 변이 출현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는 병이라는 점이 한 가지 뭐 익숙하다면 익숙하다는 점이고 예.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주 치명적이거나 독성이 굉장히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게 현재까지 모아놓은 정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네. 데이터가 좀 더 모이고 나면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더 안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있다면 예. 종전에 딱 1년 전 상황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에게는 이제 백신이 있고 먹는 치료제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파이크가 2배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보다 치명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상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그 워싱턴 리포트도 보셨지만 다시는 그 종전과 같은 전면적인 경제 봉쇄는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차근차근 좀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차근차근 나아질 희망을 걸어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시장 자체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뭐 4차, 3차 이제 확산이 있을 때마다 여행 항공업계, 네. 우리 경제들 많이 이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별 어떤 여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뭐 예. 석유, 화학 이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나 혹은 단가가 올라가면서 철강도 좋았고요. 이게 우리 그 수출 좋았습니다 하는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여행사 직원이 전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하고 감격에 포옹을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우리 대응책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에 연말에 오미크론 이슈가 강타를 해버리면 여행이나 파티, 모임 이런 그런 기회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국가 간의 장벽을 다시 높인다, 여행을 봉쇄한다,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면 항공이나 여행 쪽은 당분간 회복이 속도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지난해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극복할 힘,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됐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황이 종전과 같이 아주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수출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6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무역 역사상 월간 수출액이 600달러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네, 600억 달러 돌파를 했는데 월간 기준 수출액으로 사상 최대치고요. 사실 우리가 9개월 연속 이번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네.
수출이 왜 좋으냐? 제일 처음으로 지난해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건 LNG선 선박 수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예. 한 척에 24억 불짜리 배를 한 대 인도를 했고 한 척 인도를 했고요. 예. 나머지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그 계약도 수주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출액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되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왔는데 그 실적을 따져보니까 역대 10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정제 마진이 올라갔거든요. 해서 예.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고 철강 제품 단가가 올라가면서 철강의 그 수출에 따른 수익이 좀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수출 효자 상품들은 제 몫을 톡톡히 한 그런 달이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수출이 이제 호조세를 뭐 보신 그래프처럼 보이고 있는데 네. 우려되는 부분은 좀 더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공급망 차질 문제가 또 앞으로 심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변수도 있고요. 전체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과 이제 반도체에 좀 편중되어 있는 이런 이제 따져봤을 때 네. 수출 국가가 편중된 어떤 불안한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이 되면 공급망에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류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항만에서 하역해서 트럭에 실어 나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되거든요. 예. 결국 공급망 교란 혹은 공급망의 훼손이라는 이슈는 별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거나 예. 아니면 공장, 항만, 그 소매 상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전선 따발을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을 못해서 네. 다른 게 다 있는데 현대차가 공장 문을 닫았다. 이런 기사를 아마 기억을 하실 예. 겁니다. 네네.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물건을 못 만드는 상황은 앞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끊임없이 나올 텐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나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전환 이런 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아마 내년도 경제에서는 그래서 리쇼어링 한국으로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그 이슈가 끊임없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 공급망이 훼손됐을 때 우리 안에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예. 내년에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책,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